안녕하세요. 게임 수학 6장 매개변수 곡선과 곡면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주환입니다.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매개변수 곡선과 곡면의 왜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은 다이렉트 X SD키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모델인데 이 모델을 보시면은 이 와이어 형태로 화면을 띄운 건데요. 보시면은 작은 삼각형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, 이 테슬레이션을 좀 줄이면 이제 삼각형의 개수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이런 것처럼 멀리 있는 메쉬는 저해상도, 가까이 있는 메쉬는 고해상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, 그 삼각형의 개수를 조절해야 되는데, 이를 수학적 이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그 여기에 들어가는 이론이 바로 이 매개변수 곡선과 곡면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처음에는 이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장에서 피킹 과정에서 이제 광선의 시작점과 방향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, 이 보시면은 이 시작점 xx, xy, xz 그리고 방향 벡터 dx, dy, dz를 이용해서 x, y, z의 이제 t에 관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여기서 t는 매개변수로서 t가 0이면은 시작점이고, t가 0보다 커질 때는 이제 시작점을 지나 광선이 이 식에 따라서 전진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피킹을 했었었죠.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두 점을 있는 이 두 점 P0, P1을 있는 성분의 매개변수 방정식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작점을 P0로 하고 끝점을 P1이라고 하면은 방향 벡터는 P1-P0로 표현할 수 있고요. 이 시작점과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이 T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든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 밑에 방정식이고요. 그 여기서 이제 t는 이 밑에 식에서 t는 이제 여기서도 매개변수인데, 범위가 0부터 1까지로 정의할 수 있고, 이 0일 때는 시작점, 그리고 1일 때는 이 끝점. 이 t가 이 매개변수 식에서 t가 0일 때는 시작점, 이 1일 때는 끝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P0와 P1 같은 경우 이 점을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이 1-t 곱하기 P0 플러스 t 곱하기 P1 같은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현재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. 이제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 두 점 P0와 이 두 점 P0와 P1을 잇는 선분 1차 매개변수 방정식이 되는데, 이 매개변수 방정식은 두 점을 이제 t 대 1-t로 선형 보관을 합니다. 여기서 선형 보관한다는 것은 가중치가 있다는 뜻인데, 여기서 이 가중치는 어떤 다른 값을 곱해줘 유용한 실제 값을 만드는 값을 가중치라고 합니다. 이 t와 1-t를 가중치라고 하는데, 이, 이 값에 다른 값이 곱되죠. 이제 유용한 값, 이제 pt라는 이 점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 pt는
이 성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며 이제 두 점의 가중치의 합이기도 합니다. 이 PT는 이 성분에서, 그래서 이제 P0의 가중치는 1-T, 그 P1의 가중치는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PT는 P0와 P1을 T 대 1-T로 분할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t 값에 따라서 이제 p0와 p1 사이의 값이 정의가 됩니다. p가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에 따라서 이 p0와 p1 사이에 이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 성분이니까 이 점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. 자, 다음은 베지어 곡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처음에 2차 베지어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전장에서 봤던 P0와 P1에 있던 이 성분은 그 1차 매개분수 방정식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2차 베지어 곡선에서는 이 컨트롤 포인트가 3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P0, P1, P2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, 이제 이 베지어 곡선이 뭐냐면은 아까 했던 그 선형 보관 있죠. 이 점과 점을 이제 T 대 1-T로 분할해 가지고 이제 그 수식을 정해 이제 가중치 값을 정해줘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줘서 이 점을 정의했던 그 성형 보관을 재기적으로 반복합니다. 여기 2차 베지어 곡선부터는. 그게 어떤 뜻이냐?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P0와 P1 그리고 P1과 P2 이렇게 따로따로 처음에 이 성분에 대해서 매기변수 반정식을 정의해 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P10와 P11 이렇게 두 개의 그 점이 또 다시 생기는데, 이 점을 다시 또 성형 보관을 해줘서 P20 이 수식을 만들어 줍니다. 이게 어떤 거냐? 이 P0와 P1을 통해서 P10에 대한 수식을 만들 수 있죠. 그리고 이 P1과 P2를 이용해서 P11에 대한 수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P10와 P11을 다시 또 선형 보관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T와 1-T로 분할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P20에 대한 매개분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하면은 이 밑에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, 얘를 2차 베지어 곡선 수식입니다. 그리고 이 베지어 곡선의 특징은 이 P0와 P2 시작점과 끝점은 이 곡선에 포함되지만 이 P2는 계속 당겨주는 역할만 해서 이 곡선을 그려줄 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
그리고 2차 매개변수 방정 시부터는 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 됩니다. 네, 다음은 3차 배지어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3차 배지어 곡선은 아까 2차 배지어 곡선에서 봤던 거를 점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컨트롤 포인트가 그 2차에서는 3개였죠? 하지만 3차에서는 4개입니다. 그래서 그 재기적으로 선형 보관을 하는 메커니즘은 같기 때문에 이 위에 보시면은 수식을 계속 정해야 해줄 수 있죠. 그리고 이거를 재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마지막에 이 하나의 수식이 나올 때까지 성형 보관을 해줍니다. 결국 이렇게 나온 수식이 이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 3차 배지어 곡선도 이 곡선의 형태로 이제 그 점이 생기는데 이 처음에 P0와 끝점 P3만 이 곡선에 통과를 하고 나머지 이제 P1과 P2는 그 아까 2차 배지어 곡선에서 P1이 당기는 역할만 했듯이 이 두 점도 당기는 역할만 합니다.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는 거를 t값이 매개변수 이 t값의 변화에 따라 곡선을 그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4차 배지어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4차 배지어 곡선도 아까 2, 3차와 동일하게 그 재기적으로 그 선형 보관을 해서 그 곡선을 그려주는 건데 이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더 늘어난 형태입니다. 그 2차에서는 3개, 3차에서는 4개, 이제 4차에서는 5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해서 곡선을 그려주는 겁니다. 하지만 이 4차 이상에서 배지어 곡선에서는 그 예기치 않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이제 2차 배지어 곡선은 너무 단순해서 그 이 또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3차 배지어 곡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이제 다음 설명은 이제 n차 배지어 곡선은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n 플러스 1개 필요하겠죠?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다항식이 있습니다. 그 옆에 보이는 이 수식이 번스타인이 만든 다항식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이제 이 수식의 그 이 앞에 붙은 개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이 만약에 3차 그 배지어 곡선에서 뭐 두 번째 그 점 컨트롤 포인트를 찾고 싶다. 아니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찾고 싶다.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그 넣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은 이 앞에 가중치라고 불리죠. 이런 그 가중치 이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컨트롤 포인트의 순서를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4차 배지어 곡선을 표현하고 있는데 4차가 아니네요. 3차 배지어 곡선이죠. 이제 그 3차 배지어 곡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A, B, C, D 이 각각의 컨트롤 포인트가 A, B, C, D 순으로 그
이루어져 있죠. 그 앞에서 따지면은 이제 P0고 이제 P1, P2, P3라는 소리죠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P0와 P3를 제외한 이 P1과 P2 여기서 보면 이제 B와 C죠. 이 당기는 부분이 위로 가면은 그 우리가 아는 이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순서가 이 컨트롤 포인트의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의 그 위치도 바뀌니까 당연히 이 곡선도 이 곡선이 만들어지는 그 모양도 다르게 나타나겠죠. 그래서 컨트롤 포인터의 순서가 바뀌면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이제 모양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다음은 베지어 곡선을 그리기 위해 이제 짧은 성분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방식을 이제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테셀레이션이 무슨 뜻이냐? 이제 조각조각 자른다는 뜻이 있습니다. 이 곡선을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의 이 곡선이 점들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, 이 형태는 이 베지어 3차 베지어 곡선이죠. 이 3차 베지어 곡선에서 이 곡선을 만들 때 그 각각 갖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 그 3차 베지어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의 t 값을 조금씩 이제 오르는 겁니다. 0.1, 0.2, 0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조금씩 오를 수도 있겠죠. 이제 어쨌든 이 매개변수 t 값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곡선상의 점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점을 이어서 이제 곡선을 잇는 방식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이런 테셀레이션을 통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는 이 곡선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다음은 이 3차 베지어 곡선에 그 변환을 적용시켜 가지고 회전을 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회전, 이 앞인 변환을 할 때 이제 테셀레이션으로 곡선을 그리고 변환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변환을 하고 테셀레이션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에 관해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일단 먼저 테셀레이션을 한 후 이제 앞인 변환, 회전 변환을 준다면 어떻게 되냐? 이 테셀레이션으로 각각의 점에 그 좌표를 찍었습니다. 이 테셀레이션을 작업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점들을 모두 앞인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. 하지만 이 밑에 방식을 보시면 테셀레이션을 먼저 하지 않고 회전을 먼저 줍니다. 이 회전을 먼저 주고 그 후 테슬레이션을 줘서 이제 점들을 찍어주는 거죠. 그렇게 곡선을 그려줍니다. 이 방법이 훨씬 계산수가 적기 때문에 그 위에 A 방법보다 B 방법이 더욱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테슬레이션을 하고 앞인 변환, 회전 변환을 하는 것과 그 회전 변환을 하고 테슬레이션을 하는 것이 마지막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 더 효율적인 이 B 방법을 사용해서 그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허밋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허밋 곡선은 이 먼저 이 베지어 곡선 이제 3차 베지어 곡선이죠. 보시는 그림은 이 베지어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 이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이 시작점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그 접선 벡터죠. 이
이 적선의 V0 그리고 이 끝점 P3의 접선의 벡터 V3, 이 V0와 V3 그리고 P1 그 P3로 그 곡선을 표현한 것이 이제 허밋 곡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? 먼저 그 기존에 알던 베지어 3차 베지어 곡선의 수식 아시죠? 그 매개변수 방정식. 그 매개변수 방정식을 미분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을 해서 기울기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이죠. 그렇게 미분을 해서 나온 이 미분값에 이, 이 P1 0일 때, 이 0일 때를 넣으면은 이, 이 V0, 이 V0 수식을 얻을 수 있죠. 이 직선의 방정식에. 그리고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끝점 P 여기에 1을 넣으면은 이제 V3에 대한 그 직선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. 그 2를 그 P1과 P2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P1과 P2를 다시금 이 3차 배지어 곡선 방정식에 그 이 수식에 그 정리 P1과 P2로 정리한 이 수식을 넣게 되면은 이 P0와 이 그 접선의 방정식 V0 그리고 P3와 P3의 접선의 방정식 B3, V3 이 V3로 이루어진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. 이렇게 표현된 곡선이 허밋 곡선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스플라인과 캔몰 롬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스플라인은 허밋 곡선들을 이어붙인 곡선으로 이제 인접한 그 허밋 곡선은 이 변곡점에서 이 접선 벡터를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캔몰과 롬, 이 캔몰 롬 스플라인은 이 변곡점 하나의 변곡점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변곡점들이 있죠. 이 변곡점들의 접선의 벡터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접한 변곡점에 이제 그 선분의 이 인접한 그 변곡점의 선분의 방정식 이 선분 벡터와 이제 평행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곡선을 그 이어붙인 방식이 이제 캔몰 롬 스플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균등하게 이제 꼬불꼬불한 곡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. 이 한 변곡점에 그 접선의 벡터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양 옆에 그 인접한 그 점들의 이 성분 벡터와 이제 평행을 이루도록 곡선을 이어붙인 거를 이제 캔몰롬 스프라인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방식은 주로 그 카메라 이동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